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 정보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대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확대될 때 과연 자영업자의 개인 신용대출도 그 대상자에 포함될지가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얘기가 나왔는지, 정말로 대상자가 확대될지 이것을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도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암담합니다. 새출발 기금 그 다음 작년 새출발 기금 나올 때 많이 기대했었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채무 조건도 까다롭고 신청 자체가 어렵네요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대상자가 바뀝니다. 새출발 기금과 저금리 대안대출에 대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소식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소상공인의 목소리예요.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새출발 기금과 저금리 대안 대출 조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5% 이하로 저금리로 대안해 주는 겁니다. 7%짜리면 5% 이하로 대안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 했죠? 사업자 대출만 가능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현실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이영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분이 이제 참석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론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대안대출과 새출발 기금을 운영 중이나 그렇죠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렇죠 계속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게 현실이다. 딱 발표는 했는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지적이 있다. 그렇죠.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안대출 프로그램 거 보세요. 대안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 기금은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금융위원회에서 담당 기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기사 하나가 딱 뜨기 시작합니다. 정말 언론에서 기사를 띄우기 시작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데일리가요 이런 기사를 딱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안대출 가능해진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에서 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개인대출도 대상에 포함 안 됐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거 받고 부동산 살 수도 있잖아. 신용대출 받아갖고 부동산 사신 분들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런 건 개인의 투자니까 그런 것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발라내야 돼. 일단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은행에서 연율 5% 이하 저금리로 갈아타고 이르면 이달 말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금융위원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데일리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발칵 뒤집히겠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바로 보도 설명 자료를 냅니다. 반박이에요. 반박 이런 기사 막 나오니까 아니야. 정해진 거 없어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보도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이 튀어나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금융위 국장님에서 나온 거랑 동일하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대상자 넓힐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넓혀질까가 그건 공문에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새출발 기금과 저금리 대안대출에 대해서 까이신 분들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뀔지 또 몰라요. 조건 바뀌면 다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고 모니터링 하라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인정했어요.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대상자가 넓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넓어질지 몰라요. 다만 보세요. 개인 신용대출이 이달 말 저금리 대안에 가능하다는 기사가 사실과 다른 만큼 그렇죠. 사실과 달라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출이 여기에 대상자가 포함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발표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발라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이런 분들 있어요. 개인 신용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발라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외하느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연 금융위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걸 걸러낼 수 있을지 걸러내기만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 신용대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 개인 신용대출 받아서 사업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다만 일부분이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걸러낼 수만 있으면 개인 신용대출도 이번에 저금리 대안대출에 포함되면 참 좋겠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걸 걸러내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걸러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런 분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걸러낼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다 도와줘. 일단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 신용대출도 이 저금리 대안대출 전환을 할 때 대안에 포함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걸러내기가 힘드니까 개인 신용대출 제외 계속 제외를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도 어려워요. 사실 이거를 하기가 그래서 충분히 금융당국의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금리 대안대출과 그 다음에 새 출발 기금은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진짜 제가 봐도 특히 이번에 왜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냐면 그게 뭐냐면 나는 사업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내 신용도 지키려고 대출금 다 갚고 내 신용도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나오고 있는 지원 정책에는 다 못 끼는 겁니다. 지원을 못 받아요.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을 넓혀주면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려우신 분들 과연 이번에 어떤 대안이 나올지 금융위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인 거죠. 신청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대상자가 확대되면요. 내가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인데 현실은 어렵고 근데 아무것도 지원이 안 돼 이런 분들도 지원 정책에 대상자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겠고 과연 이달 말에 아마 설명절 끝나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일단 대상자가 넓혀진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현실을 지금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죠. 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제도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는 고쳐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소리대로 하나하나씩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소리를 높여주시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팩트는 뭐죠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팩트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정책들 다 바꿔야죠. 현실에 맞게끔. 대표적인 게 지금 이달 말에 정부의 말에 의하면 실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소리대로 하나하나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정말로 괴롭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실을 너무 모를 뿐이야.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을 너무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생계형 자영업자의 그 현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줘야지. 그러면 그냥 막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야죠. 대안대출 왜 망했는지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대안대출 망했는지 이유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막 비판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안을 항상 얘기해 주시고요. 현실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하나하나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늘 옆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물론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정책도 많지만 일단은 지금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금리 대안대출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발표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 또 실망감이 클 수 있어요. 막상 딱 발표했는데 대상자 넓혀서 정부의 공문대로 발표를 했는데 뭐야 이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일단은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얼마나 넓혀줄지 그리고 대상자가 넓어지면 어떤 분들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현실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매출 안 나오고 장사 안 되고 침체돼 있고 소비가 안 되니까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손님이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제가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